엄마가 혼자 쓰러지던 그 밤을 아저씨는 어디 있었나요? 20회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 지금 와서 어떻게 아버지라 불리길 바라죠? 정호 씨, 당신에게는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아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확률 99.8% 친자. 윤정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유전자 검사서였다. 박스 안에는 낯익은 얼굴이 담긴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편지 한 통이 전부였다. 사진 속 여자는 고지연이었다. 20년도 더 된 기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만큼은 또렷했다. 웃고 있었다. 그때 정호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호는 웃지 못했다. 회사 사무실은 고요했다. 오후 6시가 넘어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정호만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 더미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올해의 중소기업인 대상 액자가 걸려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 그것이 윤정호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흔한 단어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편지를 다시 펼쳤다. 글씨는 떨려 있었다. 아마도 병상에서 쓴 듯했다. 문장은 짧았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만은 달랐다. 아이는 밝게 잘 컸어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정호는 눈을 감았다. 지연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그녀는 정호가 30을 갓 넘겼을 때 만난 사람이었다. 사업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정호는 매일같이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다. 지연은 그런 정호에게 유일한 쉼표였다. 조용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녀는 정호를 다그치지 않았고 바쁜 일정에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려 주었다. 하지만 정호는 그 기다림의 무게를 몰랐다. 어느 날 지연이 전화를 끊었다. 문자도 오지 않았다. 정호는 한두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곧 포기했다. 일이 바빴고 새로운 투자건이 터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정호는 다른 사람을 만났고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다. 지연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편지로, 사진으로, 그리고 유전자 검사서로. 정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느 한 곳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지연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워지지 않은 채로.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그러나 곧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정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당연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번호가 살아있을 리 없었다. 그는 다시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택배 송장에도 특별한 정보는 없었다. 다만 박스 한켠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복자 할머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xxx 마이너스 xxxx. 정호는 메모지를 떼어냈다. 복자. 그 이름은 처음 들었다. 하지만 이 번호가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저장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중 어딘가에 정호가 알지 못했던 딸이 있었다. 20년 동안 정호 없이 자라온 아이가.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조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무언가 놓쳐버렸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책상의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손녀. 웃고 있는 얼굴들. 하지만 정우는 그 사진 속에서조차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언제나 그랬다.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늘 바깥에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정우를 알지 못했다. 정우 역시 그 아이를 알지 못했다. 밤은 깊어갔다. 정우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정우는 라디오를 껐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그러나 정우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 캔커피 하나를 샀다. 그리고 강변공원 벤치에 앉았다.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정우는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복자 할머니. 그 사람은 누구일까? 지연의 가족일까? 아니면 친구일까? 그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내일도 아닐 것 같았다. 정우는 용기가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정우는 캔을 쥐어짠 채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정우는 여전히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거래처와 통화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편지가 맴돌았다. 당신에게는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아이가 있어요. 점심시간 정우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다. 밥은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서둘러 걷고 있었다.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정호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이 든 목소리. 하지만 단단하고 또렷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오복자라고 합니다. 고지연 씨 아시죠? 정우의 손이 굳었다. 네. 며칠 전에 택배 보냈어요.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럼 내용도 다 보셨고요? 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정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정우 씨. 네. 지연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떠났다. 그 말은 곧 죽었다는 뜻이었다. 그게 폐렴이었어요. 오래 알았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참다가 결국 쓰러졌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복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이는 어떻게? 세린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요. 세린이요? 네. 윤세린. 지연이가 지은 이름이에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세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이가 현실로 다가왔다. 더 이상 서류 위의 숫자가 아니었다. 이름이 있는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다. 정우 씨,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았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아니까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낼 건가요? 복자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의 대답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지연이한테나 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식당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편지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 오래 바라보았다. 지연은 웃고 있었다. 햇살 아래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다. 그 옆에 정우도 있었다. 젊었고 여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때도 정우는 정신이 없었다. 일 생각에, 미래 걱정에. 지연은 말했었다. 정우 씨, 가끔은 쉬어가요. 인생이 그렇게 급할 것 없잖아요. 하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지연을 놓쳤다. 정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다. 후회가 밀려왔다. 뒤늦은 후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너무 늦어버린 후회.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카페에서, 강변에서 모두 정우가 잊고 지냈던 순간들이었다.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지연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우 씨,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정우는 그 뒤로 지연을 다시 보지 못했다. 정우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별은 없었다. 내일 그는 복자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세린도 만나게 될 것이다. 20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자신의 딸.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여기서 잠깐 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오후 정우는 복자가 보낸 주소를 찾아갔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였다. 골목은 좁았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다. 번지수를 확인하며 한 집 앞에 멈춰섰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정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작은 체구의 노인이 나타났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윤정호 씨? 네. 오복자 할머니시죠? 그래요. 들어오세요. 복자는 정우를 안으로 안내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탁자가 있었다. 벽에는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다. 정우는 그 중 하나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연이었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아이는 아주 어렸다. 돌쯤 되어 보였다. 앉으세요. 복자가 말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다. 복자는 마주 앉아 정우를 바라보았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복자는 팔짱을 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정우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전 당신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지연이가 떠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당신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복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복자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동네 산부인과에서 그리고 혼자 키웠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에 청소 일하고 세린이 학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폐렴에 걸렸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참다가 결국 쓰러졌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어요. 세린이를 잘 키워달라고. 그리고 당신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폐가 되고 싶지 않았대요.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대요. 정우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아니까요. 세린이한테도 당신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복자는 일어나 찬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정우에게 건넸다. 지연이가 남긴 거예요. 당신 사진, 편지, 그리고 일기장.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안에는 정우와 찍은 사진들, 그리고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정우는 노트를 꺼내 펼쳤다. 지연의 글씨였다. 오늘도 정우 씨 생각을 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는 괜찮다. 세린이가 있으니까. 정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자는 조용히 말했다. 세린이는 지금 학교에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만나보시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 꼭 만나고 싶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다리세요. 하지만 정우 씨, 세린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복자는 정우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지연이가 당신을 좋아했던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 세린이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여학생이 들어왔다. 순간 정우는 숨을 멈췄다. 세린은 지연을 닮아 있었다. 눈매, 입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하지만 어딘가 정우의 모습도 보였다. 이마의 선, 코의 각도. 세린은 거실에 선 정우를 보고 멈췄다. 복자가 다가갔다. 세린아, 이분이. 알아요. 세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정우 씨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 세린은 가방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왜 오셨어요? 너를 만나고 싶었어. 왜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세린은 비웃듯 웃었다.
20년 동안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세리나. 복자가 말을 막았지만 세리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오셨잖아요. 장례식장에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다예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엄마 혼자 저 키우게 내버려 두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가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아버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필요 없어요. 세린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정우와 복자만 남았다. 복자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세린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제가 너무 늦었나요? 늦었죠.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복자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세린이는 상처받은 아이예요. 엄마를 잃었고 아버지는 없었고 친구들 앞에서 늘 숨기며 살았어요. 그런 아이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심이 필요해요. 진심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세린이가 필요한 게 뭔지, 제가 필요한 게 뭔지 지켜봐 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는 작게 웃었다. 지연이가 당신을 믿었어요. 저도 한번 믿어볼게요. 정우는 세린의 방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지는 마세요. 세린이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우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세린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는 대문을 나섰다. 골목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정우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는 백미러로 복자의 집을 바라보았다. 작은 집, 낡은 대문.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딸이 있었다. 20년 동안 몰랐던, 이제야 알게 된 딸이. 정우는 핸들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는 차를 출발시켰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집에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세린의 얼굴만 맴돌았다. 차가운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눈물. 정우는 눈을 감았다. 신호등에 멈춰선 채로. 미안하다, 세린아. 정말 미안하다. 신호가 바뀌었다. 정우는 다시 엑셀을 밟았다. 밤은 깊어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우는 다시 복자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그는 과일 바구니와 생필품 몇 가지를 가져왔다. 복자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또 오셨네요. 네. 폐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세린이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정우는 거실에 들어섰다. 세린은 소파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정우를 보자 고개를 돌렸다. 안녕, 세린아.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는 자리에 앉았다. 복자가 차를 내왔다. 세린아, 차 마셔. 싫어요.
세리는 책을 덮고 일어났다. 하지만 정우가 말을 걸었다. 시험 준비 중이니? 네. 무슨 과목? 수학이요. 어려워? 네. 짧은 대답.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세리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저씨가 수학 잘하세요? 옛날에는 좀 했어. 옛날이요? 그래, 옛날. 세리는 비웃듯 웃었다.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복자가 말했다. 세리나, 그렇게 말하지 마. 할머니, 정우 씨도 너 도와주려고 온 거야. 전 도움 필요 없어요. 세리는 방문을 닫았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쉽지 않네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합니다. 정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복자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지연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도 될까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복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연이 어떻게 세린을 낳았는지, 어떻게 혼자 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죠. 세린이는 제가 봤어요. 지연이가 일하는 동안. 세린이가 학교 들어갈 때 지연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교복 사주고 가방 사주고 자기는 헌 옷만 입으면서.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폐렴에 걸렸어요. 처음엔 기침만 했는데 점점 숨쉬기 힘들어했어요. 병원 가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버텼어요. 그러다 결국 쓰러졌죠.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폐가 너무 상했대요. 일주일 만에 떠났어요. 복자는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세린이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정우 씨한테는 미안하다고. 정우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복자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지연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끝까지.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상자를 꺼내 정우에게 건넸다. 지연이가 남긴 거예요. 당신 주려고 했던 거. 정우는 상자를 받았다. 뚜껑을 열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정우 씨에게. 정우는 편지를 펼쳤다. 지연의 글씨였다. 정우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세린이는 밝고 착한 아이예요. 당신 닮았어요. 부탁해요. 세린이를 사랑해주세요. 제가 못다한 만큼. 정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다. 복자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달이 흘렀다. 정우는 일주일에 2번씩 복자의 집을 찾았다. 세리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정우는 복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건강검진요? 그런 거 안 받은 지 오래됐어요. 한번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정우는 복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부탁이에요. 복자는 정우의 눈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이틀 후 정우는 복자를 종합병원으로 모셨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복자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지연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자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었죠.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임신했을 때도 그랬어요. 제게 처음 말했을 때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짐이 될까봐 두렵다고. 복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세린이는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때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함께 있으면 돼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다. 오복자 환자 보호자분? 정우가 일어났다. 네. 의사 선생님이 결과 설명해 드린대요. 들어오세요. 정우와 복자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할머니, 무릎 관절이 많이 다르셨네요. 오래 서서 일하셨죠? 네, 식당 일했어요. 이제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 수치도 경계해요.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치료받아야 하나요? 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복자는 한숨을 쉬었다. 나이가 나이니까요. 할머니, 제가 병원비 다 낼게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너무 폐가 돼요. 정우는 복자 앞에 섰다. 할머니, 지연이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신세졌어요. 세린이도 할머니가 키우셨잖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복자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우는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린은 받지 않았다. 정우는 문자를 보냈다. 세린아, 할머니 건강검진 받으셨어. 많이 안 좋으시더라. 병원비는 내가 낼게. 걱정하지 마.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왜요? 정우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가족이니까. 세린은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는 알았다. 메시지는 읽혔다. 며칠 후 정우는 다시 복자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약국 봉투를 들고 왔다. 할머니, 약 챙겨 드셨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식사는요? 그것도 잘하고 있어요. 정우는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할머니, 제가 장 좀 봐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정우는 냉장고를 가리켰다.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제대로 드셔야죠. 복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세린이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세린은 정우를 보고 멈췄다. 정우는 세린을 바라보았다. 세린아, 같이 장 보러 갈래? 왜요? 할머니 드실 것 좀 사야 해서. 세린은 망설였다. 하지만 복자가 말했다. 세린아, 같이 가. 네. 정우와 세린은 근처 마트로 갔다. 카트를 밀며 정우는 물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뭐야? 된장찌개요. 그럼 재료 사자. 또 미역국도 좋아하세요. 정우는 카트에 재료를 담았다. 세린은 조용히 옆에서 따라왔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세린이 입을 열었다. 왜 이러세요? 응?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우는 걸음을 멈췄다. 세린도 멈춰섰다. 세린아, 나는 전 아저씨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세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아플 때도, 돈이 없을 때도, 혼자 힘들어할 때도, 그런데 이제 와서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세리나, 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할머니도 있고, 아저씨 없어도 괜찮아요. 세리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정우는 장 본 것을 정리했다. 세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복자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세린이가 또 그랬죠? 네. 미안해요. 아이가 아직 아니에요. 세린이 말이 맞아요. 정우는 냉장고를 닫으며 말했다. 제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복자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여기 있잖아요. 그게 충분할까요? 모르죠.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세린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노크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복자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골목을 걷는 동안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지연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정우는 꾸준히 복자의 집을 찾았다. 병원비를 대고 생활비를 보태고 세린의 학원비도 냈다. 세린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정우의 전화가 울렸다. 복자였다. 정우 씨,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에요? 집이에요. 구급차 불렀어요. 지금 갈게요. 정우는 옷을 챙겨 입고 차를 몰았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다.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지만 정우는 초조했다. 복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정우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세린아. 세린은 구급차에 타려던 참이었다. 정우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왜 여기? 할머니 어디 가시는데? 한강성심병원이요. 내가 차로 따라갈게. 정우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앞에서 세린을 만났다. 세린은 울고 있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잘 보실 거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할머니한테 짐만 됐어요. 아니야. 정우는 세린의 어깨를 잡았다. 내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거야. 세린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정우는 세린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정우가 일어났다. 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졸중 증세예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세린이 비틀거렸다. 정우가 세린을 붙잡았다. 치료 가능한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라 예우를 장담할 수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세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할머니. 정우는 세린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할머니 강하셔. 이겨내실 거야. 제가 할머니를 잘 안 모셨어요. 짜증도 냈고 말도 안 들었고 그래도 할머니는 너 사랑하셔. 세린은 정우를 바라보았다. 눈은 붉었고 눈물이 가득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확신해요? 나도 그랬으니까.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못했어. 함께 있을 때 소중한 줄 몰랐어. 그리고 후회했어. 세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우는 말을 이었다. 너희 엄마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지.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 일만 하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다 잃어버렸어. 영영. 세린은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세린을 마주 보았다. 세린아, 나는 내 아빠 자격 없어. 20년 동안 없었으니까. 하지만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어. 늦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 세린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면회 가능하세요. 5분만요. 세린이 일어났다. 정우도 따라 일어났다. 같이 갈까?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복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세린은 복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예요, 세린이요. 복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세린을 보고 작게 미소 지었다. 세린아, 네 할머니. 미안해 짐이 돼서. 아니에요. 할머니 짐 아니에요. 세린은 울먹였다. 복자는 고개를 돌려 정우를 보았다. 정우 씨. 네 할머니. 세린이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복자는 세린의 손을 꼭 쥐었다. 세린아, 내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할머니.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 용서해줘. 세린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시간 다 됐어요. 세린은 복자의 손을 놓기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우가 세린을 데리고 나왔다. 복도에서 세린은 주저앉아 울었다. 정우는 세린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린의 등을 쓰다듬었다. 세린은 밀어내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정우도 함께 울었다. 밤은 깊어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우는 다시 복자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그는 과일 바구니와 생필품 몇 가지를 가져왔다. 복자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또 오셨네요. 네. 폐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세린이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정우는 거실에 들어섰다. 세린은 소파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정우를 보자 고개를 돌렸다. 안녕, 세린아.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는 자리에 앉았다. 복자가 차를 내왔다. 세린아, 차 마셔. 싫어요. 세린은 책을 덮고 일어났다. 하지만 정우가 말을 걸었다. 시험 준비 중이니? 네. 무슨 과목? 수학이요. 어려워? 네. 짧은 대답.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세린은 정우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저씨가 수학 잘하세요? 옛날에는 좀 했어. 옛날이요? 그래, 옛날. 세린은 비웃듯 웃었다.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복자가 말했다. 세린아, 그렇게 말하지 마. 할머니, 정우 씨도 너 도와주려고 온 거야. 전 도움 필요 없어요. 세린은 방문을 닫았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쉽지 않네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합니다. 정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복자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지연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도 될까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복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연이 어떻게 세린을 낳았는지, 어떻게 혼자 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죠. 세린이는 제가 봤어요. 지연이가 일하는 동안. 세린이가 학교 들어갈 때 지연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교복 사주고 가방 사주고 자기는 헌 옷만 입으면서.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폐렴에 걸렸어요. 처음엔 기침만 했는데 점점 숨쉬기 힘들어했어요. 병원 가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버텼어요. 그러다 결국 쓰러졌죠.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폐가 너무 상했대요. 일주일 만에 떠났어요. 복자는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세린이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정우 씨한테는 미안하다고. 정우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복자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지연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끝까지.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상자를 꺼내 정우에게 건넸다. 지연이가 남긴 거예요. 당신 주려고 했던 거. 정우는 상자를 받았다. 뚜껑을 열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정우 씨에게. 정우는 편지를 펼쳤다. 지연의 글씨였다. 정우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세린이는 밝고 착한 아이예요. 당신 닮았어요. 부탁해요. 세린이를 사랑해주세요. 제가 못다한 만큼. 정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다. 복자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세린은 정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정우는 세린을 내려다보았다. 20년 만에 처음 가까이에서 본 딸의 얼굴이었다. 미안하다, 세린아. 정말 미안하다. 정우는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사흘 후 복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위기는 넘겼지만 회복은 더뎠다. 정우는 복자를 VIP 병실로 옮겼다. 세린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정우가 설득했다. 세린아, 할머니 편하셔야 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세린은 결국 받아들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우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세린을 바라보았다. 세린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천만에. 병실에서 복자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정우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세린도 학교 끝나고 매일 왔다. 어느 날 정우는 복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글쎄요, 집으로 가야죠. 그 집은 계단도 많고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제 집인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데요. 복자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요양병원이요? 네. 간호사 선생님들 상주하시고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낼게요. 안 돼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많이 신세졌어요. 할머니. 정우는 복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세린이 키우셨잖아요. 지연이도 할머니한테 얼마나 신세졌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복자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호는 세린을 따로 만났다. 병원 카페테리아였다. 세린아, 할머니 요양병원 보내려고 해. 네. 괜찮겠어? 세린은 커피를 쥐고 있었다. 한참 후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편하시면 좋죠. 너는? 저요? 할머니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건데? 세린은 고개를 숙였다. 혼자 살아야죠.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우리 집에 올래? 세린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 살자. 방도 있고 내 오빠도 있어. 세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호는 세린을 바라보았다. 세린아, 나는 내 아빠야.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아빠야. 같이 살고 싶어? 세린은 눈물을 참았다.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세린아,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정호는 사무실에서 서류 하나를 작성했다. 지연사랑 장학재단 설립안이었다. 그는 변호사와 회의를 했다. 이 재단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기금은 얼마나 출연하실 건가요? 10억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일주일 후 재단 설립이 완료됐다. 정호는 복자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지연사랑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지연이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어려운 학생들 돕는 거예요. 복자는 눈물을 닦았다. 지연이가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세린이를 1호 장학생으로 선정했어요. 세린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눈이 붉어졌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정호는 세린을 바라보았다. 너는 내 딸이니까. 그리고 지연이가 목숨 걸고 키운 아이니까. 세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다. 정호는 세린을 안아주었다. 이번에는 세린이 밀어내지 않았다. 복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연아 봤지? 정호 씨가 이렇게 변했어. 2달 후 복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정호는 개인실을 마련했고 전담 간호사도 배치했다. 세린은 매주 주말마다 복자를 찾아갔다. 정호도 함께 갔다. 어느 날 복자는 세린에게 말했다. 세린아, 이제 정호 씨 집에 가. 할머니는 여기서 편하게 지낼 테니까 너는 가족이랑 살아. 하지만, 세린아, 복자는 세린의 손을 잡았다. 내 엄마가 바랐던 거야. 내가 아빠랑 함께 사는 거. 이제 그렇게 해. 세린은 눈물을 닦았다. 네. 일주일 후 세린은 정호의 집으로 이사했다. 큰 집이었다. 정호의 아들 현수도 나와서 세린을 맞았다. 안녕, 세린아. 나는 현수야. 안녕하세요. 현수는 밝게 웃었다. 말 편하게 해. 우리 남매잖아. 세린은 어색하게 웃었다. 현수는 세린의 짐을 들어주었다. 방은 2층이야. 내 방 옆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 편하게 하라니까. 현수는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세린은 정호를 돌아보았다. 정호는 미소 지었다. 들어가자. 세린의 방은 깨끗했다. 책상, 침대, 옷장이 새 것이었다. 창문으로는 햇살이 들어왔다. 마음에 들어? 네. 세린은 방을 둘러보았다. 눈물이 났다.
이런 방은 처음이었다.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정우, 현수, 그리고 세린. 현수의 딸 하림도 왔다. 세린 이모, 안녕. 8살 하림은 밝게 웃으며 세린에게 달려왔다. 세린은 당황했지만 하림을 안아주었다. 안녕. 이모, 나랑 같이 놀아줘. 하림아, 이모 피곤하셔. 현수가 말했지만 하림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이모,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래, 대단하다. 세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세린을 서재로 불렀다. 세린아, 대학 준비는 어때? 잘하고 있어요. 무슨 학과 가고 싶어? 사회복지학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감사합니다. 세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우는 숨을 멈췄다. 세린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네, 세린아. 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괜찮아. 하지만 노력할게요. 가족이 되려고. 정우는 세린의 어깨를 잡았다. 고마워, 세린아. 정말 고마워. 세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린은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곳이었지만 따뜻했다. 세린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지연의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세린은 엄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세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석 달이 지났다. 세린은 대학에 합격했다. 사회복지학과였다. 정우는 세린을 안아주었다. 축하해, 세린아. 감사해요, 아버지. 현수도 달려와 세린을 안아주었다. 우리 세린이 최고야. 하림도 뛰어와 세린의 다리를 껴안았다. 이모 대학생 된 거야? 그래. 우와. 이모짱. 가족들은 함께 웃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며칠 후 지연사랑 장학재단의 첫 봉사활동 날이 왔다. 근처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행사였다. 정우, 세린, 현수, 하림이 함께 갔다. 복자도 휠체어를 타고 왔다. 할머니. 세린이 달려가 복자를 안았다. 세린아, 대학 합격 축하해. 감사해요, 할머니. 봉사활동이 시작됐다. 세린과 하림은 붕어빵을 구워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좋아하며 받았다. 누나, 맛있어요. 고마워. 세린은 환하게 웃었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연이 겹쳐 보였다. 복자가 정우 옆으로 왔다. 정우 씨, 지연이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리고 고마워할 거예요.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지연아, 이제야 약속을 지킨 것 같구나. 봉사활동을 마치고 가족들은 함께 식당에 갔다. 세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집이었다. 이모, 여기 맛있어? 응, 엄마랑 자주 왔던 곳이야. 그럼 엄마 생각나겠네?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따뜻한 그리움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세린에게 물었다. 세린아, 행복해? 세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정말? 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세린아.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밤 정우는 서재에 앉아 사진 3장을 꺼냈다. 첫 번째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었다.
두 번째는 지연의 사진이었다. 세 번째는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정우, 세린, 현수, 하림이 함께 웃고 있었다. 정우는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모두 고마워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정우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서재 안으로 들어왔다. 정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편안했다. 오랜 시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세린과 하림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모, 내일 또 놀아줘. 그래, 숙제 다 하면. 약속이야. 정우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진들을 서랍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시간이었다. 정우는 서재 불을 끄고 나왔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다. 아빠, 여기 앉아요. 하림이 정우 옆자리를 톡톡 쳤다. 정우는 하림 옆에 앉았다. 세린도 옆에 있었다. 오늘 봉사활동 재미있었어요, 아버지. 그래. 다음에 또 가자. 네. 가족들은 함께 웃었다. TV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왔다. 하림은 깔깔 웃었고 세린도 함께 웃었다. 정우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정우도 행복했다. 밤이 깊어갔다. 하림이 먼저 잠들었다. 현수가 하림을 안고 방으로 데려갔다. 세린도 하품을 했다. 아버지,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푹 쉬어. 네. 안녕히 주무세요. 세린은 계단을 올라갔다.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정우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많은 일이 있었다. 잃은 것도 많았고 얻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정우는 가족을 되찾았다. 뒤늦게, 힘들게, 하지만 끝내 되찾았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었다. 고마워, 지연아. 세린이를 낳아줘서.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우는 지연이 들었을 거라고 믿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따뜻한 밤이었다. 봄이 완전히 왔다. 정우는 침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정우는 지연을 만났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잘했어요, 정우 씨. 정말 잘했어요. 정우도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고마워. 모든 게. 지연은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미소는 남았다. 정우는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